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100년 전 청주 지역의 양반집에서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고서가 있는데요. 바로 반찬등속이라는 고서입니다. 이 책은 충북 최초의 음식 관련 서적으로 그 당시 우리 지역의 식생활과 식문화에 대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의 지명순 원장과 함께 반찬 등속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은 2014년도에 김양숙 교수님과 그리고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든 단체이고요. 찬선이라고 하는 뜻은 네. 음식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단체죠. 그래서 저희 이 찬선의 설립 목적은 우리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잊혀지고 있는 향토 음식을 또 발굴하고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그 중심에는 반찬 등속이라고 하는 조리서가 있습니다. 네, 이 전통 음식 문헌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고유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단체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대표 전통 음식 문헌이라면 반찬 등속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반찬 등속이 어떤 책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반찬 등속을 보시게 되면 네. 겉표지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반찬 하나 등속이라고 고 한글로 써져 있는데, 여기서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을 때 반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음식을 다 통틀었을 때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한문으로 찬선선책이라고 써 있는데요. 찬선선책. 예, 반찬찬, 그다음에 반찬선, 그리고 지을선, 책책. 그래서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책이 완성되어 있는 날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개축년 나벌 24일 성. 그래서 이 책이 지어진 때를 계산해 보니 1913년 12월 24일에 이 책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통음식문화원에서 이 반찬 등속을 토대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한 거는 2012년도에 반찬 등속에 나와 있는 음식들 중에서 46가지의 음식을 재현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다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 후손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반찬 등속을 이제 문화 산업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전통음식문화원의 2대 원장을 맡고 있으신데요. 그 전에 회원으로 참여하실 때와는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좀 있으실 테고 남다른 포부도 갖고 있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3대예요. 아, 3대시구나. 네, 원장의 임기는 일대에 3년씩 해서 6년을 김양숙 교수님이 하셨고, 네. 제가 3대로서 이제 작년 2020년도 8월부터 맡아서 제가 원장을 맡게 됐고, 그 전에는 제가 부원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원장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원장을 맡아서 이제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반찬 등속을 재현하는 사업하고 전수하는 사업에 많은 부분에 그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반찬 등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체험
활동도 하고요. 또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는 못했던 그 충북에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향토 음식을 정리하고 또 레시피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충북 지역에 대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역할 그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또 조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지역에서도 반찬 등속이라는 고서와 특히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찬 등속과는 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인연은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오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20대에 궁중 음식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궁중 음식을 배우다 보니 거기에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또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우리 충북 지역의 그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게 그리고 자랑거리가 그때는 없게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충북의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궁중 음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는 1600년대에 쓰여진 그 고조리서를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충북 지역에도 이런 요리책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연구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꿈이 제가 40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0대에 45살 네. 예, 그때에 반찬 등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요리를 재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그 부탁이 들어와서 저 잠깐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제가 그 책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구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네. 이 100년 전에 쓰여진 반찬 등속에 나오는 음식들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로 재현하는 일을 쭉 해오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정말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네. 우리 한글이지만 지금 한글 쓰는 거랑 예전에 쓰던 한글 쓰는 방법이 달라요. 다르죠. 아래 한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도 찍어서 쓰고 네. 그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어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책을 해석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계속 그 책을 읽어봐야지 제가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띄어쓰기도 없고 고한글로 써져 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책처럼 제가 읽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 지역에서는 잘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복이라든가 문어라든가 조기를 먹었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다. 우리 지역이 내륙인데 어디서 이런 재료가 날 수 있을까? 해산물인데. 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 우리 옛날에는 이제 북악나루를 통해서 식재료가 들어왔고 그 식재료들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하고 또 궁중에서 어떤 음식이 하사되면 네. 그 음식을 따라서 하고 싶어지니까 이제 그 음식을 흉내내서 한 것 같은 그런 요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리 도구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가마솥에 불을 떼서 하는 그런 열원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가스레인지에 그리고 작은 냄비에 요리를 하다 보니 규모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칼도 정말 다른 거예요. 칼을 하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칼이 식칼처럼 이렇게 두툼하고 무거운 칼이었기 때문에 뼈를 자르는데도 무난하게 자를 수 있었다면 요즘 칼은 그러면 칼이 다 고장나죠. 네. 그래서 그 오리를 난도하여 먹는다. 오리뼈를 또 오리뼈를 난도하여 먹는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만드는 방법만 쓰여 있지 계량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요즘은 몇 킬로그램, 몇 그램, 몇 숟가락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그냥 좋은 쌀, 그리고 좋은 대추, 뭐 좋은 밤. 근데 몇 그램인지는 없고 몇 개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리책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리책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적정량,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고 뭐 하다못해 몇 센치로 썰어다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같이 오려라. 예, 난도하라.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실같이 오려라 하면은 곱게 채 썰어라, 몇 센치를 썰어라, 뭐 다져라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구수하게 정감 있는 말로 다가와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네, 그 모든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음식 종류나 조리법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반찬 등 속에 나오는 음식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반찬 등 속에 이제 조리법이 써져 있는 거는 46가지의 어. 조리법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김치도 있고 짠지도 있고 그리고 떡과 과자도 있고요. 그리고 술도 있고 술안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김치 종류에 보면은 지금의 동치미처럼 먹을 수 있는 무김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복과 문어와 조기살을 넣어서 만든 배추짠지라고 하는 김치도 있고요. 그리고 짠지 종류에는 우리가 먹는 콩자반이라고 하는 것을 콩짠지라고 얘기를 했고 전복으로다가도 짠지를 담아 먹었고요. 그리고 무말랭이 무침과 비슷한 무짠지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써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떡 종류를 일반적으로 해먹는 떡과 그리고 생일에 해먹는 화병이라고 하는 떡도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잔치상에 쓰이는 염주떡도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식혜, 수정과 음료로서도 해놓고 술은 약주와 그리고 과화주와 그리고 연잎술을 써놨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육회, 고추장에 묻힌 육회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가물치를 회로 먹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색적인 또 음식 종류와 조리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100년 전 그 당시의 조리법으로 직접 음식을 좀 만들어 보고 맛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의 지명순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2019년에 반찬 등속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반찬 등속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문화재적 가치로서 반찬 등속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유형문화재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책을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10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것도 아니고 글씨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음식을 기록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고 어려운 일 아니면은 그 음식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니면은 이거를 후손에게 내가 꼭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썼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지역에 훌륭한 음식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활자화돼서 책으로 남겨진 거는 아주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족보가 있는 음식을 연구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100년 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어떤 재료가 이 지역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가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랑거리도 생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K푸드의 자랑거리로서 우리 반찬 등석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전통음식문화원에서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초정행궁에서 반찬 등속 음식 감상회를 열었다는 뉴스를 제가 직접 전달한 또 기억이 나는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음식들을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떤 음식 감상회였을까요? 우리가 반찬 등석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연구적, 학술적 가치보다는 거기에 있는 100년 전의 음식이 맛이 있는가에 그게 궁금하죠. 대한 정말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찬 등속 음식을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을 했는데, 제가 감상회라고 붙인 이유는 네. 우리가 좋은 음악은 귀로 듣고, 그리고 그림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음식은 먹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 반찬 등속 음식을 먹어보는, 그래서 감상을 해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감동이 오게끔 하는 그런 감상회로 열어보자 해서 지난 6월 달에 네. 반찬 등속 음식 감상회라는 제목으로 많은 손님들을 모셔서 대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상차림 구성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전통 상차림을 이제 한 자리에서 다 보여주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게 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죽상을 차렸고요. 반찬 등속에 나오는 그 동치미와 같은 무김치와, 그리고 세종 임금님이 드셨던 구선 왕도고죽, 그리고 전복자지와 그 죽상에 어울리는 반찬으로 해서 죽상을 처음에 드시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한상이라고 해서 육류 요리와 함께 술을 같이 먹는 상차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짠지를 다져 넣고 만든 떡갈비와, 그리고 북어짠지를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색스럽게 볶아서 만든 북어짠지 잡채와 함께 맑은 술 청주를 함께 드시도록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찬 등속에 나오는 그런 짠지류들, 콩짠지와 그리고 갓대기와 고추잎 나물과, 그리고 밥과 청주 사람들이 해먹었던 진잎국, 김치와 콩나물국을 넣어 끓인 그런 반상을 드시도록 했고요. 마지막은 다과상으로 반찬 등석에 나오는 그런 과자류와, 그리고 임금님이 드셨던 제호탕이라고 하는 음료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100년 전에 우리 지역의 음식들을 좀 맛보신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이제 약간의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약을 받았을 때 하루 만에 예약이 다 차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참가할 수 있겠느냐, 빈자리가 나면 연락해달라 막 하면서 그런 요청도 많았고, 다음 기회에 언제가 또 이
반찬 등소 감상회가 열리느냐, 예, 연락을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호응에 정말 깜짝 놀랐었고요. 그리고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정말 효행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70대의 부부가 90대의 아버님을 모시고 향수의 음식을 먹게 해드리겠다고 오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분에게는 이게 향수의 음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20대, 30대 연인들이 또 이벤트로 왔더라고요. 100일 기념, 또는 뭐 1년 기념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신청해서 왔는데 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음식을 정말 맛보는 그런 이벤트로 생각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오셨는데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 그리고 러시아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 전통 음식을 맛보게 해주겠다 하고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친구분들이 또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종교 단체에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오셨고 또 우리 한국 음식을 연구하는 내노라 하시는 정길자 선생님도 오셔서 궁중음식평가원의 정길자 선생님도 오셨고 한식공간의 조이숙 대표님도 오셨고 또 조리학과 교수님도 오시고 또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뭐 학부 학생들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 그리고 지역을 멀리하지 않고 고창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셨고 심지어서는 미국에서도 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통 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또 다녀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들리는데 흔히들 충청도의 음식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내놓으시거든요. 근데 반찬 등속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청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충북 지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의 이 향토 음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륙이다 보니 바다가 없어서 바다에서 많이 나는 생선이나 조개류나 뭐 해산물들 사용은 아무래도 어려웠겠죠. 대신 맛있는 것들은 누구나 먹고 싶어 하니까 북악나루를 통해서 그 남쪽에 소금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생선류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좋은 재료들이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그런 나름의 좋은 재료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로 가는 중앙을 통과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음식이 혼자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 임금님이 나를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명을 기다리는 신하들이 청주에 와서 많이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과의 그 어떤 융합된, 그래서 저는 중용의 음식이라고 불러요. 중용의 음식. 너무 지나치고 맵고 짜거나 맛이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음식이라는 건 또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아주 지배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잘 받드는 그런 재래 문화가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런 재래 문화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손님을 잘 접대해야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가정에서 다 그 손님을 모셨죠. 그래서 밑반찬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갑작스레 상차림을 해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찬 등속에는 짠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통음식문화원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 추석김치 담아가기라고 하는 이벤트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산업사회로 되면서 우리 주부들이 다 이제 일터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김치를 담아보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추석 때 무렵이 되면 배춧값 무값이 금값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좋은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저희 찬선에서 김치 담기를 여러 번 이렇게 해보고 네.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찬선의 이사님들이 지도하에 추석 김치 담아가기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이 추석 문화가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올 추석에는 가족 친지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석하면 아무래도 송편을 먹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송편과 토란탕은 필수로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차례를 모시는 댁은 차례를 위한 음식을 많이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안에서 모여 있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뭐 그 음식들을 야외에 이제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주부들도 다 바쁘니까 음식을 한 사람이 다 하게끔 몰아주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예, 한 가지씩 뭐 해온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만드는 것은 주부들이 하고 설거지하고 치우는 거는 남편과 아이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하다 보면 이 음식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짜서 오늘 점심은 특별한 전을 부쳐 먹는 거 아니면 저녁에는 차례 지낸 나물로 비빔밥을 해 먹는 거. 또 그 다음 날은 이런 여러 가지 부침개와 전으로 뭐 찌개를 해 먹는 거. 이렇게 해서 메뉴를 잘 짜셔서 네. 지루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또 깨끗한 그런 추석 명절의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사업 계획도 좋고요. 또 앞으로 어떤 바람이 있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저희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이 반찬 등록을 보다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또는 음식 감상회 그리고 또 이 반찬 등록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더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또 똑똑하게 좀 우리가 스마트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옛날 방식이 아니라 요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 그런 똑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모양도 아름답고 차림새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 공간도 아름답고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천 방법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의 지명순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반찬 등속에는 맛과 멋,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반찬 등속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식문화를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전통문화원 찬선.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